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은 수원의 첫 번째 강좌인 수열 첫 번째 내용인데, 단원 구성은 뭐 여러분 이미 다 풀어봐서 알겠지만 기본 내용 정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3개 단원, 그리고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수능 심화 개념 혹은 수능 심화 스킬에 관련된 게 한 2개 단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원 목표 같은 경우에는 풀었다면 풀 수 있게 만드는 것, 혹은 풀었다면은 풀이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각 단원별로 여러 가지 성질들, 수능 출제 원리에 입각한 성질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것,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첫 번째 볼 거는 등차 등비 수열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조건 처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한번 당연히 다 풀어봤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 부분도 이해를 했든 못했든 이 내용 부분도 물론 이제 한 번 정도는 다시 다 적어봤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손풀이에 관련된 게 왜 그런 식으로 풀었는지, 이 내용이 뜻한 게 무엇인지를 서포팅 받기 위해서 이게 듣는 해설 강의라고 보면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정도 들어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만약 혹시라도 해설 강좌를 봤는데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기 전에 질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첫 번째 등차 등비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조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항의 A1 플러스 N-1D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A1과 D의 이게 연립방정식이란 거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센에서 뭐 3과정이든 4과정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반항의 구조상 보면은 이 N은 개수라고 하는 게 이게 공차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공차면서 또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1차 함수 형태다. 뭐 이 정도까지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풀었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에서 차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공차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고, 합조건이 만약에 주어졌다. 근데 이 간격이 어떻게? 등간격인 합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이건 이제 중항이다, 중항. 등차 중항에 관한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봐보면은, 만약에 A4 빼기 A2가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ED라는 말이죠. ED. 두 칸 차이라는 거예요. A100 빼기 A 뭐 97,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D 등차 수열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 C가 등차 수열 이루면은 뭐 2B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등차 수열 내에서도 또 다른 등차 수열이나 혹은 이제 등차 중앙들을 좀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러한 예들이에요. 합의 평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이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죠.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5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값이 뭐 50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은 이건 어떤 조건과 같은 거냐면은 네 번째 항이 10이다라는 조건과 같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 더하기 7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이나, 아니면 세 번째 항 더하기 5번째 항이나 네 번째 항의 2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합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중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항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대로 접근을 한다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공식을 쓸 수 있겠죠. 합공식. 근데 합공식을 쓴다 생각해 보면은 2분의 항의 개수, 소항, 그리고 마지막 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니까 식식 처리가 조금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자, 이게 일단은 합과 차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등비 수열이라면은 등차 수열이랑 이제 대비되는 개념 뭐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조된다고 말해야 될까? 합에는 대조되는 게 곱이 있고, 대비되는 게 차에는 그다음에 나눗셈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소항과 공비에 연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의 형태로 봤을 때는 지수꼴이 나온다. 지수함수 꼴이 나오게 되면은 밑이 공비가 되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에 뭐 2n 빼기 뭐 an이, 2가 공비가 아니라 뭐가 공비예요? 이때는 2의 제곱인 4가 공비가 되는 거,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위에서 등차 수열을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보면은, 등비에서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공비에 관한 조건이고, 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간격이라면은 등비 중앙에 관련된 곱의 평균,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옆에 나와 있는 얘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나누면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제 R의 제곱, 공비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4라 나왔다면은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중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의 B가 8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이게 R의 세제곱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AR분의 AR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 식 있죠, 이 식.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R의 제곱은 4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조건을 보자마자 처리를 하려면은 주어진 게 무엇인지를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지. 등비수열인데 나눗셈이다. 등비수열인데 나눗셈이니까 이건 뭐야? 공비에 관한 조건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곱에 관련된 거. 실제로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되게 잘 봐야 돼.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A3 곱하기 A4 곱하기 A5라고 하는 게 125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있어. 등비수열이고.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런 조건 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AR의 제곱 곱하기 뭐 AR의 세제곱 곱하기 AR의 4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25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A의 세제곱 R의 9제곱은 125에서 이렇게 이제 수식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식 정리를 하지 말고 A2 곱하기 A3 곱하기 A4가 125라고 하면은 이거랑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랑 네 번째 항의 등비 중앙이니까 이 둘을 곱한 값이 A3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A3의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고 이게 125가 되는 거니까 5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항은 5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가운데 항이니까 네 번째 항 총 5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네 번째 항을 5번 곱했다라고 적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첫 번째 항이나 일곱 번째 항을 곱한 거나 두 번째나 여섯 번째 곱한 거나 세 번째나 다섯 번째 곱한 게 있으면은 이걸 가운데 있는 게 네 번째 항이니까 그냥 네 번째 항의 제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값이 뭐 243이었다. 그러면 이제 A4는 3이라는 조건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5개의 곱이 243이라고 만약 주어진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항에다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의도는 네 번째 항이 3이라는 조건을 살짝 꼬아서 줬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 걔들의 형태를 조금 변형시킨다 하더라도 등차 등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예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등차 수열이 있으면은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나열된 등차 수열이 있으면은 이걸 3칸씩 건너뛰었어. 이런 식으로. 얘도 등차 수열이야 이거야. 공차가 얼마인? 3D인. 만약에 이제 이렇게 2개씩 묶어가지고 더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형태면은 얘도 등차 수열이야 이거야. 공차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쪽 갈 때 플러스 2D가 되고, 그러니까 초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 플러스 2D가 되고, 이렇게 갈 때 플러스 2D가 됐으니까 토탈은 플러스 4D만큼 되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란 거죠, 이것도. 자, 그리고 만약에 형태가 이렇게 좀 복잡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공차를 찾을 수 있고 등차 수열이 된다. 자, 등비 수열이 주어진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형태를 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형태의 식이 있어. 이런 형태의 식. 뭐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의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이 n번째랑 n 플러스 2번째 중항이 이 가운데 있는 애니까 얘는 그냥 A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밑에 식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공비는 세제곱이 된 거고, 원래 공비에 초항은 1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니까 두 번째 항의 세제곱이 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내용에서 설명한 걸 바탕으로 기출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 의도를 녹여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0학년도 뭐 수능 문제로 나와 있는데 일단 등비 수열이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인데 뭐 이런 조건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AR의 13제곱 분의 AR의 15제곱 해서 약분시켜서 R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지 말자 이거지. 왜냐면 등비 수열 나왔고 나눗셈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공비구나, 공비 관련된 거구나. 간격을 보자 이거야. 간격을 2칸, 1칸. 그러니까 이제 R의 제곱 더하기 R은 1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손풀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냥 넘겨서 인수분해했고 공비 찾았는데 양수 조건 때문에 찾은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물어본 것도 어때? 물어본 거. 수능이 근데 항상 좀 이래. 물어본 거를 보면은 몇 칸 차이가 나? 2칸 차이, 3칸 차이니까 공비 찾았잖아.
근데 지금 이게 처음에 이게 여기에다가 공비 하나만 곱해주면 그게 이제 답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양새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조금 옛날 기출인데 10학년도 뭐 9월 평가원인데 이거는 이제 좀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하는 뭐 그런 문제인데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물어보고자 하는 이 형태가 물론 이제 한 번 다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에 뭐가 발생한다? 차가 발생한다. 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 있다? 차라고 하는 것은 공차랑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열거야 하다 보면은 등차 수열 차가 나오니까 이거를 A 플러스 D 뭐 A 플러스 2D 뭐 이런 거에다가 대입해서 풀지 말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공비가 얼마래요?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래. 등비 수열. 가족권 봐봐. 간격이었더니 357이면 일정하지. 아까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처리하자 그랬어? 이 가운데 중앙을 관찰하자. 중앙을 관찰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이런 거는 다섯 번째 항의 세제곱이 125니까 무엇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보를 주고 싶었던 거야. 다섯 번째 항이 5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은 B잖아. B. 나눗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한 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두 칸 차이니까 여기 R 제곱분의 1. 또 두 칸 차이니까 여기는 R 제곱.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푼 거죠. 방정식을 풀어서 공비를 구했고 R 제곱이란 게 나왔어. R 제곱이 얼마가 나왔어? R 제곱이 이렇게 2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봐봐, 여기랑 잘 봐봐. 물어본 걸 봐봐. 물어본 거 몇 칸 차이야? 이게 4칸 차이란 거잖아. 4칸 차이. 4칸 차이니까 5에다가 2칸 하면 그게 4칸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곱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에다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습관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찰해서 바로바로 능숙하게 발견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놔야 모든 단원에서 시간을 다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봅시다. 자, 식이 좀 복잡해 보여. 뭐 등비 수열까지 알았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 이것도 많은 표현이야.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자, 이거를 일반항 등비 수열 합공식에다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골치가 아프죠? 혹시 설마 그렇게 풀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간격 봐봐. 간격 몇 개야 이게? 4개. 여기는 몇 개야? 12 빼기 4니까 8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4개 항 4개 항 4개 항.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뭐 분모 부분이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하니까 A3 더하기 A4 더하기 A 더하기 A6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묶어보면은 또 이걸 또 이제 B의 형태로 좀 확장시켜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몇 칸 차이야 이게? 2칸 차이잖아. 이렇게 몇 칸 차이야? 6칸 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비로 표현할 수 있고 치환해서 3차 방정식 풀어서 T 구하고 R 구하고. 자, 물어본 게 그런데 A4에 제곱분의 A3 곱하기 A7 또 일반항 막 대입하지 말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 A4분의 A3 한 칸 차이 그리고 A4분의 A7 이것도 3칸 차이. 그러니까 뭐가 결국에는 R분의 R 세제곱. R 제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앞에 있었던 기출의 그냥 패러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번 그냥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연습용. 연습해서 뭐 왜 이런 식으로 풀었는지를 직접 그냥 뭐 손풀이만 봐도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실험을 좀 해보고 연습하라고 나온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같은 거.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수능에 출제된다면은 문제 난이도가 뭐 20번, 한 21번, 뭐 21번까지 좀 안 될 수 있지만 20번에 근접한. 그러니까 주요 4점 중에서도 사실 등급을 가르는 문제인 거죠. 이런 거를 틀리게 되면은 2등급이 되긴 좀 힘들고 3등급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맞추게 되면 이제 2등급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1등급인 친구들은 아주 가볍게 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풀이가 이제 1등급인 친구들의 뭐 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첫째 항이 51이에요. 공차가 0이 아닌 정수래. 정수. 공차가 정수. D가 정수. 뭐 이 조건이 들어가 있죠. 이 등차 수열에서 뭐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 조건을 만족한대. 자, 봐봐. 여러분 봐봐 이거. 살벌하잖아 조건이. 왜 절대값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항도 좀 많고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런데 두 개 등차에서 덧셈이 나오면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중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봐봐. n-1번째랑 n+3번째라고 하는 거의 가운데는 이런 거죠.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이게 가운데잖아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 중앙으로 2an 플러스 1. 마찬가지 논리로 세 번째 항이랑 13번째 항의 가운데는 8번째 항이니까 2a8.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약분시키면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은 항상 뭐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뭐 수열인데 8번째 항이 절대값 씌웠을 때 가장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죠, 해석. 그럼 여기까지 조건 처리를 한 거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추론입니다. 이쪽 파트는 추론. 뭐 선생님 뭐 굳이 이제 뭐 해설을 해준다기보다는 뭐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뭐 8번째 항이 뭐 절대값 상태니까 0에 제일 가까워야 되는 거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는데 근방에 있는 7번째 항, 8번째, 9번째 항을 이 정수 조건이 나오면은 어떤 뭐 수식적인 막 처리를 해서 푼다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한다? 그냥 뭐 대략적으로 찾아본다.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원은 끝났고요. 자, 베이직 두 번째 단원 등차 등비 SN 뭐 연산 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공식만 대입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원이에요. 팁이라는 개념이 약간 그럴 수 있지. 교정에 관련된 부분이지. 일단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부분은 등차 수열의 합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거는 뭐 SN이라고 하면은 뭐 2분의 N 항의 개수 그다음에 2a1 플러스 n-1d 이게 이제 공식이죠. 공식.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뭐라 돼 있어요? 중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도 있냐면은 평균이라 볼 수 있어. 평균.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나누기 2를 했으니까 평균이죠. 그럼 평균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합이 나오는 거야. 평균 곱하기 개수를 했으니까. 근데 평균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평균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항이랑 n-1번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차 합은 이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게 공식은 되게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이고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평균 곱하기 개수다. 그런데 이 평균을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차 합에서 보면은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거 봐봐. 이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에요. 뭐라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뭐 이런 꼴이지. 라지 a n제곱 더하기 bn. 여기 개수를 관찰해 보면은 저기 필기되어 있는 것처럼 어때요? 개수가 2분의 d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차 합 조건,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을 본다면은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1번 AN은 등차구나. 두 번째 공차는 뭐가 돼? 2차 항 개수에서 2분의 d 이렇게 이제 공차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예를 봅시다. 자, SN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왔어. 2n제곱 더하기 4n. 뒤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이거는 AN은 등차 수열이다.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SN이 2n의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생기면 뭔가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두 번째 항부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A1 따로 AN 또 따로 계산해 줘야 돼. 근데 상수항이 없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다 만족하는 등차 수열이 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개념 설명할 때 다 했던 부분인데 또 깜빡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S0 체크한다. 이거 만족하면은 뭐 AN은 SN 빼기 SN- 이거 그냥 바로 쓰면 되고 S0가 0이 아니면은 뭐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나누고. 자, 이거에 관련된 설명을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개별적으로 많이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이게 앞에 이 개수가 2라고 하는 것은 공차를 절반 나눈 거니까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 공차 4라는 거 얻을 수 있지. 그리고 S1이 A1이니까 바로 이제 6이란 거. 이렇게 조건을 바로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조건을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계산 속도를 상당히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게 어떤 기하적 의미, 뭐 산술적 의미 없어. 그냥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이 공식 그냥 3개
초항 공비 개수 뭐 이거 알아야 된다. 이게 끝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적혀있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여기 예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예제가 좀 희한하게 생겼지. 왜냐면은 K가 몇부터 2부터 n 플러스 3까지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초항 공비 개수가 무엇인지만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출 문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 18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공차가 양수, 등차 수열, 2차 방정식의 두 근, 뭐 방정식이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어. A3, A8. 그런데 이제 합을 구해보래. 이 수열의 합. 기본기 위주로 푼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하겠지. 아,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야겠네.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4, 6 안 되네. 그리고 3, 8 안 되네. 2, 12 됐다. x 빼기 2, x 빼기 12는 0. 그러면 A3은 2, A8은 10이거나 아니면 A3이 12, A3은 뭐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등차 합을 원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개수가 일단 몇 개예요? 개수가 8 빼기 3 더하기 1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6개인 거잖아. 6개. 그러니까 2분의 A3 더하기 A8 곱하기 6 뭐 이렇게 풀면 또 다행이지. 그러면 2분의 더했으니까 뭐 14 곱하기 6 뭐 이렇게 해서 뭐 42 뭐 이렇게 찾으면 다행이죠. 근데 또 이거를 이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5칸 차이다. OD가 10이다. 뭐 D는 2다. 뭐 AN은 세 번째 항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EN 마이너스 4 일반항 찾았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시그마에다 아유 진짜 야 이렇게 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물어본 걸 잘 봐봐. 물어본 게 뭐야? 2분의 등차 합이니까 이거에다가 항어계수 곱하면 끝인 거잖아. 뭐 이게 굳이 여기가 23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값은 안 바뀌잖아. 14로 그냥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은 끝난 거지. 평균 곱하기 개수로. 이거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9학년도 뭐 평가원 문제. 이번엔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자, 이런 관계가 나와 있다. 여기 지금 조교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적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좀 익숙해졌으면 바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B를 알아야 돼. B. 이거를 A1으로 양변을 나눴다 하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칸, 한 칸이니까 애초에부터 그냥 이 식은 딱 보자마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초항 기준으로 보면은 두 칸 4 곱하기 한 칸 빵칸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정리하면 이제 바로 공비 구할 수 있고. 네, 이건 이제 135의 합이고. 그럼 이거랑 관계가 어떨까라고 보면 한 칸 밀었잖아. 한 칸을 밀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R 하면은 곱하기 R을 하면은 A2, A4, A6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환해가지고 한 칸 밀어서 공비 곱한 거죠. 공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3A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물어본 걸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본 문제 5번 교육청 기출했던 것 같아. 등차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네. SN 세 번째 항이 나왔고 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족권 보고 지금 여기 세 번째 항 나왔고 공차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AK 빼기 3 이거는 뭐 초항 더하기 뭐 K 빼기 4 D에다가 뭐 이것도 이용하고 여기는 A 플러스 2D가 42고 그래서 넘겨서 여기다 대입해서 A 대신에 뭐 40 빼기 아이고 야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그래서 지금 풀이를 다듬는 거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합 나왔어. 뭘 생각하라고? 중앙 평균 그러니까 AK-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24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가족권은 이거를 준 것뿐이야. 그냥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SK가 K제곱이라고 나왔는데 공식을 막 쓰고 있어. 공식을 뭐 2분의 공식이니까 뭐 한개수 K 2A1 플러스 뭐 여기는 이제 뭐 K 빼기 1D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세 번째 항 나왔잖아. 아니 이거 K-2번째 항 나왔잖아. 아니 눈으로 잘 관찰해봐. 어떻게 세 번째 K 빼기 2번째 됐어? 그러면 이거 봐봐. 양사 이건 첫 번째랑 K번째인 거잖아. 이렇게 이쪽 두 칸 앞 당기고 두 칸 밀면은
그럼 여기부터 더한 게 SK인 거니까 이거의 평균이나 이거의 평균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SK라고 하는 것은 평균 세 번째 항 가족고에 나오는 K-2번째 항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세 번째 항 얼마? 42라고 나왔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야. 값이 2분의 30으로 얼마야? 그러니까 15로 이렇게 주어진 거야. 1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15가 아니죠. 곱하기 K를 해야 되는 거지. K 15K 개수도 곱해야 되니까. 아니 15K라고 나와 있는 게 이 15K가 K 제곱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그냥 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모르고 그냥 막 일반항 공식에다 막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니? 이게 출제 의도인데 선생님이 이제 예습 복습론 영상을 만들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들이 막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강에서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내용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너희들이 그걸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냥 포인트만 잠깐 보고 그냥 연습해보는 게 제일 좋아. 연습해보는 게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말을 듣는 게 공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는 거지. 타인의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내가 체화가 되어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느낌을 봐봐. 세 번째 항이래. 중앙인 거니까 K-2번 장이 -10이라는 거잖아. 아니 그럼 이거 딱 형태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장에서 2칸 밀려났고 K번 장에서 2칸 당겨졌으니까 아니 이거의 평균이 얼마야? 이게 평균이고 거기다 K를 곱한 게 이게 SK인 거지. 그게 K 제곱이라고 주어진 거고. 그냥 그래서 암산으로 K는 15라는 거 바로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이번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합이 2라고 주어진 공비가 정수래요. 공비가 정수. 이 정수 조건 나오면은 부등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정 방정식이 있거나 뭐 그래야 뭐 해결이 됩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조건 봐봐. 몇 개야? 야 여긴 두 개인데 여기 몇 개야? 이건 네 개잖아. 네 개. 아니 이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몇 칸씩 밀려 있어. 이게 2칸 밀려 있고 얘는 4칸 밀려 있고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20과 160 사이에 첫 번째랑 두 번째 합이 2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2R 제곱 2R 대제곱.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부등식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수라는 말 때문에 이거 뭐 푸는 게 아닙니다. 후보를 찾아야죠. 후보를. 정수라는 말 때문에 후보를 찾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말도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가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2나 마이너스 2나. 자 그런데 이 나 조건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 몇 번째까지 합이 몇 번째까지 2n번째까지 합이 682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 주어진 조건으로 두 개씩 묶어서 볼 수 있다. 이거 두 개씩 묶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 n이 뭐 a r에 n 마이너스 여기다 막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아니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뭐 그다음에 뭐 등비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여기 이거를 뭐 r 빼기 1분의 뭐 초항 그다음에 r에 2m 제곱 빼기 이렇게 풀 수도 있지. 그런데 봐봐 두 개씩 묶어보면은 이것도 등비 수열이잖아. 이것도 이미 2가 나왔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r이 2든 마이너스 2든 두 칸 밀려있으니까 r제곱이니까 r제곱 4잖아. 4 공비 바로 나왔잖아. 공비. 그러니까 n번째까지 그냥 바로 그렇게 n번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태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 만족한다고 했는데 일단 네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나 나와 있어? 네 번째까지 합은 45. 자 나 조건 이거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 자 봐봐 뭘 보라 그랬어? 뭘 이거 뭐야? 뭐 B잖아. B잖아. B. 근데 B가 다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만 걸려 있잖아.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있고 두 번째 곱 있으면 뭐야? 이제 곱 있으면 이건 중항인 거잖아. 중항. 그럼 표현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 A1 곱하기 A6로 볼 수도 있고 A2 곱하기 A5로도 볼 수 있고 A3 곱하기 A4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 조건을 이렇게 처리하지. 여기다가 AK는 초항 곱하기 뭐 R의 K 빼기 1제곱 분의 뭐 AR 물론 형태가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형태가 안 보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자 여기 손풀이 적혀 있는 거 봐봐. 어떻게 됐어?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센스 있게 푸는 거 선생님 한번 적어줄게요. 센스 있게. 그냥 이거 A1, A6, A2, A5, A3, A4 이거 지워지면 뭐 남아? A6 지워지면 A5 지워지면 A4 마찬가지로 그러면 A1, A6이면 지워지면 A 이게 결국 뭐야 이게? 그냥 이 복잡한 표현이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야. 등비합.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합 가지고 두 칸씩 쪼개서 이렇게 두 개씩 쪼갠 거죠. 두 개씩. 이거 찾고
됐나요? 그럼 얘들 다시 무슨 수열이 이뤄? 이것도 다 등비 수열이 이루는 거지. 등비 수열 144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공비 하나 나눈 거고 공비 두 개 나눈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비가 지금 R 제곱인 거니까 두 칸 빌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부터 공비 구해서 나머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잘 관찰을 하셔야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베이직 두 번째를 마무리를 하고요. 베이직 마지막 세 번째 단원 SN이랑 AN의 뭐 변환 관계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정의로 치면은 S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일반항을 첫째 항부터 그러니까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한 것을 SN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SN-1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 이 개수 차이 때문에 둘을 빼면은 SN 빼기 N-1이라고 하는 식이 N번째 항만 딱 남아있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관계죠. 교과서에 입각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이나 뭐 특징들, 주의사항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안에 올 수 있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너희들이 다양하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E, K 이게 이제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아까 원리적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 E, K는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N-1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빼면은 N번째가 남는데 AN이 아니라는 거지. AEN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모양이 다양하다. 이렇게 모양. 반드시 그냥 항상 무조건 AK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산 결과는 뭐 뺐으니까 EN-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이게 뭐 등차 수열인지 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사실 EN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지 뭐 홀수 번째 항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거죠. 다양하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어. 뭐 앞단어에서 말한 것처럼 이건 뭐다? 그냥 등차 합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자 이후로는 이걸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N제곱의 개수는 뭐라 그랬어? N제곱의 개수는 등차 합식의 형태가 2분의 항의 개수 뭐 2A1 플러스 N-1 D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 N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2분의 D.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A, 라지 A라는 것은 라지 A는 2분의 D다. D는 2A다.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라는 거죠. 공차의 절반. 초항 구하려면 그냥 1 대입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공식 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역연산을 하기 위함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2분의 N 이렇게 생겼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면 뭐 너무 자명하잖아. 이게 K인 거는 AK가 K여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SN 빼기 SN-1을 시겠다 이거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하지 않아도 일반항이 K인 거지. K를 시그마 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나왔을 거 아니야. 너희들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원리를 아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게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AK는 뭘까? AK는 K를 시그마를 하면은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K인 거잖아. 그러니까 AK는 뭐가 되는 거야? 2배가 된 2K인 거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알 수가 있다. 홀수의 합 설마 아직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홀수의 일반항 2K 빼기 1 이거 N제곱이에요. 왜 N제곱이에요? 증명 어떻게 뭘 증명을 어떻게 그냥 계산하면 나온 결과야. 2 곱하기 2분의 시그마 공식 N 플러스 1 빼기 N 약분시키고 N제곱 더하기 N 빼기 N N제곱 어떻게 적용시키는데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뭐가 돼? 4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5개잖아. 5의 제곱인 25 홀수의 합 이거 알아두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 K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고 K 제곱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고 K의 세제곱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고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옆에는 예제를 봅시다. 자 복합 예제예요. 복합 예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에서 일반항은 이거야. 이 자체가 일반항이야. 자체가 그러니까 A, E, K 빼기 1이 일반항이고 이게 일반항이고 얘의 공차가
이게 절반 공차라 했잖아. 그러니까 D가 얼마가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2배. 그리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결과가 초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더하기 6, 12. 이렇게 된 거고. 자, 밑에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뭐가 나왔어 이게? K, 시그마 K에서 나온 애잖아. 시그마 K. 그러니까 이 자체가 K인 거야. 그러니까 A 2K 빼기 1은 12K인 거지. 12K.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준 거야. 이 조건을 조금 복잡하게 돌려서 준 거야. 돌려서. 자, 이건 이제 교과 개념에서도 뭐 항상 나오고 뭐 개념 원리, 정서, 교과서, 뭐 수업 시간, 뭐 인터넷 강의 할 것이 맨날 나오는 내용.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수업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세요. 대표 기출 1번 21학년도 6월 평가원인데, 자, 문제를 뭐 다 풀어봤겠지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만족하는 관계식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런 식이 나와 있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복잡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단은 이게 일반항이고, 뒤에 나와 있는 식 봐봐. 몇 차식이니? 이게 2차식인 거잖아. 2차식. 그럼 우리는 이 일반항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인 거잖아. 그럼 공차랑 초항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1대입한 건 초항, 공차는 뭐라 그랬지? 이 n제곱의 개수 2가 이게 2분의 d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항 쓸 수 있고,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물어본 거는 분수 형태 수열이니까 열고해서 지워가지고 뭐 계산하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SN 빼기 SN-1 공식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형태를 알면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열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형태가 어때? 이것도 복잡하지? 그냥 가장 최근 기출이야. 가장 최근 기출. 24학년도 6월 평가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맨날 내는 거야. 그냥 평가원에서. 당연히 틀리는 애들 없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 얘를 이제 SN이라 해서 SN 빼기 SN만, 아니 뭐 정석적인 풀이니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n제곱 더하기, 물론 너희들 중에 대다수는 처음 풀 때 이렇게 풀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 처음 풀 때 이렇게 안 풀었는데 저는 아주 대단합니다. 매우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유주루루 블라블라해서 계산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1대입한 초항이 3, 공차는 여기 개수가 1이니까 2배 2. 아니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2n 더하기 1로 그러면 an 쓸 수 있고 부분수 변형할 수 있고, 물어본 거 텔레스코핑으로 지워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줄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 8번 여러분들 8번, 이제 8번 같은 문제는 보여야 됩니다.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뭘 시그마 하면 이 형태가 나와. 무엇을 시그마? K를 시그마 하면은 뭐가 나와? 2분의 n, nn 플러스 1이 이 K를 시그마 한 거지. 양쪽에다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딱 보자마자 가족권은,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그냥 2K, 2N이야. B에는 2N, BK는 2K인 거지. 보자마자. 자, 나 조건에는 시그마 성질로 한번 묶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묶을 수가 있잖아. BK로 묶으면 AK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형태가 나온 건 또 뭐야?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K 대충 알겠죠? 이제 느낌 오죠?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전개되기 전식으로 써보면은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어디서 나온 거야? K의 세제곱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4가 되니까 2배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된가? 2K의 세제곱이구나. BK 이거 찾았잖아. BN 찾았잖아. 여기 이거 찾았잖아. 그래서 이 손풀이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이 복잡한 4차식에다가 SN 빼기 SN-1 막 이 복잡한 식에다 다시 BN 구했던 거 막 대입, 아이고, 야, 아마 못 푸는 애들도 많을 거야. 그렇게 풀었으면은. 자, 출제 원리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 8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조금 옛날 기출입니다. 옛날 기출. 뭐 함수랑 이제 뭐 수열이랑 접목시켜가지고 의미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뭐 일단 이 2차 함수 비슷하게 생긴 애가 F3이랑 F15랑 서로 같은 뭐 이런 그래프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만족하는 게 FN이라는 게 부분함으로 나와서 수열의 합으로, 그러니까 수열의 합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15보다 작은 자연수 m 이게 있는데, 이 표현은 근데 사실 좀 노골적이긴 해. 어떤 표현? 이 표현인 거를. 그래서 이 부동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제 이거 푸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제 그런 평가원 옛날 기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둘의 관계, 뭐 SN 혹은 시그마 이거랑 이제 일반항의 관계를 이제 주는 방법이니까 그걸 뭐 참고해서 그냥 자기 풀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 과정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2 과정. 이건 이제 조금 킬러 문제 쪽이나 중킬러 문제나 뭐 그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배우는 파트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스터 첫 번째 주제 기준 설정에 관련된 건데, 기준 설정.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과연 이제 뭐 수식 처리, 조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잖아. 이게 이제 A 뭐 3 이런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6 이런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게 모양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뭐 이제 간단하게 예를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등차 수열인데, 세 번째 항은 4,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항까지 합 S6은 30,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진짜 이걸 구하래. 이거 간단한 문제지. 만약에 이걸 이제 수식으로 그냥 푼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푼다라고 하면은 A 플러스 2D는 4, S6이니까 2분의 항하겠어 6, 2A 플러스 5D는 30. 연립하고 A 구하고 D 구하고 A 6이니까 뭐 A 플러스 5D. 뭐 논리적으로 뭐 결함 없죠. 그냥 이거 쭉쭉 풀면 되지. 이렇게 뭐 실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풀어왔고, 우리 지금 목표는 뭐냐면은 성질, 조건 이런 걸 잘 발견해서 이 시간 단축이 목표란 말이야. 시간 단축. 못 풀 문제를 더 맞추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의 풀이를 더 좀 정돈을 해서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는 게 이게 목표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조건을 처리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 설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기준 설정. 그러니까 이 조건을 S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A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봅시다.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아무 의미 없지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일곱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 뺀 걸로 쓸 수 있어. 아니면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2개 더한 걸로 쓸 수 있어. 아니면 세 번째 항까지 합해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인 S2를 빼서도 쓸 수 있어. 뭐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런데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보면은 자 이렇게 열거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가운데 항이야. 가운데 항. 그럼 얘를 다 더하면은 S5가 되고, 앞에서 잠깐 설명한 내용처럼 중항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세 번째 항에 5배를 하면은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별표처에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다섯 번째 항까지 합 나누기 5를 한 게 세 번째 항이다. 선생님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잘 봐봐. 야 너희들 지금 봐봐. 느낌 오지 않니? 여섯 번째 항이 30으로 줬대.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4라는 말이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뭐인 거야? 그러면 20이란 말이잖아. 아니 여섯 번째 항을 찾으래. 2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찰할 대상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만약에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섯 번째 항으로 잡았다.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 그럼 여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또 어떻게? 중항인 세 번째 항의 5배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기준을 첫 번째 항으로 잡게 된다? 그냥 일반항 공식이랑 등차수의 합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뭐 이제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연립해가지고 당연히 이쪽이 어떻게 돼? 계산이 길다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발견 못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대신 되게 범용성은 넓은 거지. 모든 상황에서 다 풀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것은 안 될 때도 많지.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푼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등차에서 차는 공차, 등차에서 합은 중항, 그 다음에 등비에서 그 나눗셈은 공비, 그 다음에 그 등비수열에서 곱셈은 중항. 자, 이 관계를 좀 알아두시고, 뭐 기본적인 거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둔 것이죠. 자, 이거랑 상관없이. 자, 등차에서 이 등차 수열을 이 식 형태를 보면은 이거 1차식이야. 1차식은 뭐가 돼? 직선이지, 직선. 그런데 이게 뭐 보통 이산적이라 말을 하는데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자연수만. 근데 실제로 직선에서 관계는 자연수든 실수든 비례 관계가 항상 성립해. 정비례다, 정비례. 정비례라고 하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비례. 원래 원칙적으로 수열은 자연수만 대입해야 되는데 유리수, 무리수 다 대입 가능하다 이거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한 게 이게 만약에 6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를 원래 만약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게 이제 6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 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대로 세 번째 항의 2배를 6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그냥 이 2와 3의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얼마야? 2.5잖아. 2분의 5니까 2.5. 2랑 2.5, 3 있으니까. 그러니까 A 2.5가 3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정비례 관계니까. 수열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야매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초항 플러스 1.5D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초항 공차로 쓸 때는.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성질의 확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선상에서 이 가운데 있는 숫자는 2.5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됐죠? 그러니까
자, 이해되죠? 이거랑 이거 이해되죠? 이걸 또 이렇게 또 바꿀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이해될 거야. 자, 그런데 SN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원래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한다 그랬잖아.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야, 여기도 똑같이 그냥 딱 중앙을 뭐라 하면 돼? 1과 n 사이에 있는 중앙은 2분의 1 플러스 n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그러니까 a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그러니까 원래 이런 항은 없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것은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하지 짝수일 때는 없는 항이지. 하지만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관계식에서부터 양변을 이렇게 n으로 나눠버리면은 n분의 sn이라고 하는,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지, 평균. 평균은 중항이다. 첫 번째와 n번째 항의 중항인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중항이다. 이게 실존하는 항이든 아니든 계산할 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뒤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원리로 풀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풀이를 여러분들의 풀이와 비교를 해가지고 좀 다듬은 다음에 체화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야 돼. 체화를 보이면 이득이야. 안 보이면 그냥 풀면 돼. 지금 풀던 대로. 자, 등차 수열인데 여섯 번째 항이 48이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0번째 항까지 합이 120이야. 자, S20을 한번 구해보래. 아니, 물론 이거를 이제 2분의 항의 개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연립해서 풀 수 있지. 아, 오래 걸리잖아. 당연히 계산이 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평균항을 보는 거야. 평균항. 6분의 S6. 6분의 S6은 첫 번째랑 여섯 번째 평균항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7이잖아. 그러니까 A 2분의 7. 3.5인 거지. 3.5. 1과 6의 평균.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나누기 6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8이야. 8. 지금 이게 적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120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랑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10분의 S10으로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랑 10번째랑 평균 5.5번째 항. 몇 칸 차이냐? 5.5랑 3.5랑 두 칸이잖아. 두 칸. 그러니까 서로 빼주면 공차가 바로 나오는 거지. 2D가 4니까 D가 2가 되는 거지. S20이라고 하는 것은 20 곱하기 뭐 하면 돼? 가운데 항인 A 10.5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얻은 것 중에 뭐가 있어? 이거 있잖아. A 5.5가 어디서부터? 여기서 나온 거. A 5.5가 여기 있지. 이게 10이란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5.5에서부터 5칸 더 가면 되는 거죠. 5칸.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씩 더 되감게 해가지고 보시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뒤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슷한 논리로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간단합니다. 등차 수열 AN이 5번째 항이랑 13번째 항이랑 9번째 항에 관련된 관계, 그리고 18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조건을 두고 13번째 항을 한번 구해봐라. 이제 이런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A 플러스 4D, A 플러스 12D 이 조건 처리를 할 때 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좀 무지성으로 이렇게 풀지 말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지 말고 잘 관찰을 해보면은 5번째, 13번째, 9번째,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어때요? 이게 4칸씩 건너뛰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 내에서 4칸 간격일 때도 등차 수열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아, 이거 중항이구나, 등차 중항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라 이 말이니까 뭘 알 수가 있어? 9번째 항이 그냥 0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S18이 2분의 9인 건데, 앞에서 이제 배운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내용, 이걸 이제 18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평균 4분의 1. 근데 이 평균항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랑 18번째 항의 가운데 있는 항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A 2분의 1 플러스 18이니까 2분의 19, A 9.5가 되는 거죠. 9.5. 9.5번째 항이 4분의 1이다. 근데 9번째 항이 0이잖아. 9.5번째 항이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D가 4분의 1인 거니까 D가 2분의 1인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찾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항 공식이나 아니면 등차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제를 그렇게 풀지 말고, 약간 좀 이렇게 성질이나 어떤 이런 좀 내용적인 부분, 이거를 좀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2번은 사실 그렇게까지 특색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난이도가 완전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1번 24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주관식의 마지막 전문제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걸로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고 13의 배수다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그냥 좀 약간 때려 맞춰라 이런 말이 되죠.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후보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만족하는 것의 개수는 매우 제한적이니까 그 중에서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조건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보통 SN을 다시 시그마 하지는 않거든.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SN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식이면 항상 이런 꼴인 거잖아. 이런 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D라고 하는 게 n제곱의 개수였고 1 대입하면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SN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차항 따로 뭐 1차항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보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셔라. 물론 이제 이 손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이렇게 쭉 적어서 푸는 것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긴 한데 이렇게 적어보셔도 적는 방법도 알면은 뭐 생각보다 수월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개수 2분의 D 적고 6분의 7, 8, 15 공식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앞에 개수는 A 빼기 2분의 D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7, 8 뭐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뭐 계산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4에다가 오니까 또 약분 하나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계산 다 비슷하고 마지막에 이제 얻은 조건이 뭐 A1 더하기 2D가 뭐 23 지금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세 번째 항이 23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이게 이제 13의 어떤 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23에다가 4D를 더하는 거잖아. 4D 4의 배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13의 배수가 등장하기 위한 걸 찾아야 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상 우리가 배운 내용 아니니까 적당한 걸 찾아서 그 중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초항 조건에서도 모든 항이 자연수다 뭐 이걸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약간 때려 맞추는 거죠. 이런 제한 조건은 그냥 좀 때려 맞춘다. 뭔가 수식적으로 푼다기보다는 찍어서 맞춘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이것도 뭐 최신 기출인데요. 2024학년도 6월 평가원인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BN을 AN의 어떤 식의 조합으로 만들었어. 보통 이런 거를 이제 함수에서도 수열에서도 항상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파생 땡땡 여기서 이제 수열이니까 파생 수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명칭을 할 거예요. 파생 수열. 그러니까 AN에서 파생된 수열이라 이거지. 근데 자 이론적 배경에서 뭐가 있었냐면 등차는 일단 뭐였어? 1차식이었어. 그럼 등차들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한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이나 n 플러스 1번째 항이나 뭐 n 플러스 2번째 항 다 등차 수열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고 또 등차 수열끼리 합해도 등차 수열 더하고 빼고 해도 그러니까 이 파생 수열 B에는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문제에서 파악하는 성질의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 그걸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일반항을 마이너스 4 플러스 n-2d 적어놓고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BN을 찾은 다음에 다 열거해가지고 비교해서 뭐 여기서 말한 다 풀어보셨으니까 교집합이 3개가 나오기 위한 조건 뭐 이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제 의도상 성질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파생 수열 BN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등차 수열이다. 이게 첫 번째. 공차 D는 N의 개수잖아. N. 그럼 BN 같은 경우에는 이 공차가 뭐가 될까? AN과 AN 플러스를 더해놨으니까 2D가 되는 거지. 2D가. 그러니까 이거는 AN을 열거를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간격이 D만큼이라고 하면은 B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간격이 2D만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를 열거한 이 5개의 항의 간격보다 B를 열거한 항의 간격이 2배 더 넓다라는 거야. 2배 더 넓어. 2배 더 넓은데 이게 이제 3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상태일 때를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상황별로 생각을 해보면 B의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A는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반드시 이 교집합에 들어가야 된다. 이 조건으로부터 얘랑 겹칠지 얘랑 겹칠지 얘랑 겹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풀이 적어둔 거에서는 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는데 일단 문제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 뭐 SN이란 말 나왔고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S9는 27이고 절대값 S3은 뭐 27일 때 뭐 A10을 한번 구해봐라. 절대값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절대값이 그냥 수식적으로 푼다면은 절대값을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지. 27일 때랑 마이너스 27일 때랑 뭐 그렇게 풀어가지고 공차가 양수이긴 조건이야 뭐 이거 따지면 되는데 좀 강력한 조건
조건을 하나 배웠죠. 9분의 S9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랑 9번째 항의 평균인 5번째 항을 말한다 그랬지. 5번째 항. 이게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3을 나누면은 3분의 절대값 S3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의 평균인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9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값이 A2가 될 수 있는 값이 여기서 나누면 이제 금방 할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9냐 9냐. 근데 이거 안 되잖아. 공차 음수 나와서 이게 되잖아. 그냥 이거 조건 나오고 이거 조건 나오면 사실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평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S로 주어진 걸 다 A로 바꿔서 풀면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이 5번 문제인데, 뭐 5번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들은 유튜브나 여기저기 뭐 많이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들이 뭐 다 잘못된 것들은 아니야. 뭐 이게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이러니까 나도 한번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서 풀어야겠다 한 사람들은 연습 많이 해보시고, 그냥 난 내 스타일로 풀래 한 사람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까지 SN이라는 기본적인 세팅이 나와 있고, K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의 합이 주어진 상태일 때, 이걸 만족할 때 공차는 이미 나와 있어. 2라고. 그때 이제 A, 2K, 그러니까 K도 찾아야 되고 일반화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인데, 물론 이거를 이제 부분합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즉 등차 합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뭐 2분의 항의 개수 여기에다가 K 빼기 1 공차 2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6, 이제 A, K에 관련된 연립방정식 서로 두 개를 풀면 되는데, 이게 문자가 막 AK, 막 K제곱, 막 K 막 다 등장하니까 복잡하잖아, 이게 상당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자고. K분의 SK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의미라고 그랬잖아. A 2분의 1 플러스 K.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값은 K분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K 플러스 2분의 SK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평균이지.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의 평균이니까 3 플러스 K번째 A 2분의 3 플러스 K번째 값이 K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몇 칸 차이냐고. 이게 몇 칸 차이야. 이게 한 칸 차이잖아. 한 칸 차이. 딱 한 칸 늘어나잖아. 한 칸.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나와야 돼? 공차 나와야 되는 거지. 공차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물론 이제 한 칸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2를 하면은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어? K분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2는 K분의 마이너스 10이다. 자, 요거 풀면 되는 거죠, 요거. 이게 K 플러스 2구나. 잘못 썼네요. K 플러스 2. K에 대한 2차 방식 풀어주면은 뭐 K값 바로 4라고 나옵니다. 뭐 이거 나와서 나머지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념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것도 연습을 해보고, 풀이를 다 교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 마스터 등차 함수.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을 이제 어떤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거. 자, 이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마스터 두 번째 내용은 등차 함수인데, 등차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열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야. 수열인데 등차 수열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제 원래 수열은 그래프로 접근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없음. 교과서적으로도 없는데, 이런 개념은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라고 했잖아. 1차 함수. 근데 이제 원래 모든 종류의 1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 함수예요. 점대칭 함수.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 대칭점이 어디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항상 이 점대칭 함수라는 건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나열해 보면은 이게 무조건 대칭되는 게, 물론 어딘가에서 대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 y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an 값이 뭐 어떤 n번째라고 하면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등차 수열이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출제 포인트.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등차 수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대칭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교과서적 개념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니까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수능 기출 문제나 뭐 그 관련된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 뭐 딱히 크게 더 설명할 건 없고, 직선이고 기울기는 공차다. 뭐 공차가 양수면은 증가한다. 뭐 음수면 뭐 감소한다. 뭐 기하적 쓰임으로는 뭐 얘의 부호를 따질 때, 절대값 시그마를 할 때, 뭐 대칭 조건일 때, 뭐 이럴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대칭 등차 수열. 대칭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애들이야.
어딘가가 0인 항이 있어. 0인 항. n번째 항이 0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관찰하면 여기 0이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항은 D가 되는 거야. D. 공차를 더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항은 ED가 되는 거지. 이전 항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D. 그러니까 이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0이 없을 수도 있어. 둘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해서 0이 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 있잖아, 가운데 이 부분, 이게 공차의 절반만큼이라는 거지. 공차의 절반만큼.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표현상 마이너스 2D라 되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2분의 D지. 마이너스 2분의 D가 아니라 AM 플러스 1은 D가 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D. 그러니까 AM 플러스 2는 2분의 3D. 플러스 D를 해야 되니까. 여긴 좀 부호가 지금 잘못 적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상 D가 음수니까 이렇게 지금 뭐 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착각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대칭인 구간에 대해서 서로 더하게 되면은 결과가 뭐가 발생하게 돼?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시그마에서 0인 게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나왔던 기출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이런 게 있죠. 등차 수열인데 세 번째, 네 번째 항의 합이 0이야. 공차는 2가 되어 있고. 근데 10번째 항까지의 절대값 씌운 이 등차 수열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뭐 사실 이쪽 파트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5번째가 0이라는 말이잖아. 세 번째랑 네 번째 합이 0이라는 말은 3.5번째가 0이란 말과 같기 때문에 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오게 되는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게 그러면 2분의 D고 2분의 3D고, 근데 D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1이 되고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여기는 1, 3,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홀수의 합으로 볼 수가 있지. 2분의 D를 기준으로 한 홀수의 합인 거죠. 2분의 D, 2분의 3D, 2분의 5D. 그러니까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잖아, 개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3의 의미는 3개라는 말이지. 3개의 제곱이 된 거지. 곱하기 2분의 D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8개까지 더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10개까지라고 했는데 왜 5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5D가 아니라 7제곱이겠죠. 7제곱. 여기 이제 10개까지 한다면은 물론 이제 쓰인 걸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7의 제곱이 되는 거죠. 7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개수, 7도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4부터 10까지의 개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칭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절대값 되어 있는 그 수열의 뭐 시그마 계산을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합에 관련된 거,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고,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뭐 이제 이 정도 내용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그리면은 2차 함수긴 한데 0,0을 통과하는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0,0을 통과하는 2차 함수라고 하면은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양수일 때는 이제 뭐 아래로 볼록, 그다음에 뭐 음수일 때는 뭐 위로 볼록인데, 이것도 사실 뭐 초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내용이지. 초항이 이거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초항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서로 바뀌게 되면은 그냥 이런 형도 나올 수 있죠. 초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그냥 단순 증가, 아니면 초항이 뭐 음수고 공차도 음수면 단순 감소, 뭐 이런 애들도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의 성질인 대칭축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적 해석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형들이다. 자, 그럼 여기 뭐 기하적 쓰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사실 뭐 저거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항상 예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제. 자, 이건 기출 문제인데 수능 기출 문제였나 뭐 그럴 것 같은데, SN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냥 나왔어. 누가 봐도 그럼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시그마를 SK에 대한 시그마를 했는데 좀 형태가 희한해. 시그마 K는 물론 여러분들 뭐 내신 같은 거 하면서 여러 문제 좀 많이 봤겠지만, 이거는 이제 5개의 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다시 5개를 더한 거니까 좀 희한한 형태가 되는 거지. 이걸 시그마 공식이나 등차합 공식이나 뭐 이상한 데다 대입하면은 문제 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0과 26이 나오니까 어디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야? 13에 대해 대칭이죠. 13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값이, 이 y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SN의 값이니까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5개를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3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 등차 수열이니까 그거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고, 남은 문제 10번까지 보고 일단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평가원 예시문화,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이 조건이 나왔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는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는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처리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중앙 개념을 사용하면은 A4가 0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A4가 0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대칭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죠. 대칭 등차 수열이니까 숫자 나열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0을 기준으로 다섯 번째 항은 D, 그 다음에 2D, 3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나와 있는 계산에 대해서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은 이 D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잖아.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그냥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자 이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본 내용이고, 여기까지 확장을 하면은 절대값에 대한 이제 시그마 계산 뭐 이런 부분도 케이스 나눠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풀 수도 있고, 공식화해서 푸는 문제는 뭐 다음 문제 7번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교육청 기출이에요. 교육청 기출 21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 이미 다 풀어가지고 뭐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아마 맞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공차가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래. 뭐 이런 조건 나오면 뭐 쉽지 않죠. 일단 뭐 때려 맞춰라 이런 말이니까.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또 뭐 D값을 한번 다 구해보래.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뭐가 나와 있는데 되는 D를 한번 다 찾아봐라. 다 더해봐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0인항은 없다 이거야. 0인항은. 그런데 지금 이 조건 나와 있어. 이걸 다시 우리가 풀어서 보면은 AM 더하기 AEM은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항을 더해서 0이 되는 게 존재할 수가 있다. 0이 되는 게 존재할 수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A 2분의 3M 이게 0이 되는 건데, 이게 자연수면 안 되는 거잖아. 가조건에 의하면은. 그 말은 이게 어떤 식으로 생긴 수열이냐면은, 뭐 공차가 자연수로 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존재하면 안 돼. 여기는 존재하면 안 되고 대칭 등차 수열이긴 한데 0인항이 없는 대칭 등차 수열, 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 있는 거죠.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 이제 이 그래프 배운 거에 의하면 이 그래프가 여기가 뭐 2분의 D, 여기가 2분의 3D, 여기는 2분의 5D,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D,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D, 마이너스 2분의 5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 이 길이가 결국에는 이제 수열의 값이 되는 거죠. 각 항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을 그냥 썼단 말이야. 노골적으로 이렇게 n번째부터 2n번째까지 합하는데 어떤 거 절대값 씌워서 합한 게 128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거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 배경을 모르고 문제를 푼다면 뭐 못 푸는 건 아니지. 근데 상당히 이제 엄청 풀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론적 배경상 첫 번째는 뭐가 돼? 대칭 등차 수열이란 거잖아. 대칭 등차 수열. 이 첫 번째가 대칭 등차 수열이란 거죠. 두 번째는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가운데 있는 애는 2분의 3번째란 거 아까 계산했잖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양 끝에 있는 게 m과 2m이니까 여기랑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절대값 씌운 수열의 합인 거잖아. 뭐 이런 애들을 싹 다 더하는 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걸 K개라고 세팅을 했단 말이야. K개. 그럼 홀수 K개의 합인 거잖아. 홀수. 왜 홀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D 더하기 2분의 3D 더하기 2분의 5D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됐다는 말은 2분의 D로 묶으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뭔지 모르니까 이거 지금 K개 했다는 말은 K개의 홀수의 합이니까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2분의 D K의 제곱인 거고, 그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결과는 DK 제곱이라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28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차 D에다가 한쪽 방향으로 개수를 K라고 하던 K 제곱이 이게 128이니까 우리는 자연수인 D를 찾기 때문에 뭐 K를 아무렇게나 세팅을 이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K를. 그래서 이제 이건 부정방정식이니까 때려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족한 D값 다 찾고 뭐 해주면은 K에 대해 모순이 있나 없나 뭐 이 정도만 보는데, 사실 뭐 모순이 될 수가 없죠. 개수기 때문에. 개수는 무조건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세팅할 때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고, 되게 원론적으로 푼다면 상당히 좀 풀이가 엄청나게 길고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이렇게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을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은 똑같이 이제 그때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좀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아주 그냥 원론적으로 일반항과 부분항 공식을 이용해서 뭐 경우 다 나눠가지고 뭐 그렇게 푸는 능력도 반드시 갖추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예시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다시 한번 봐보고 어차피 뭐 대부분 알 거예요. 뭐 딱히 설명을 안 할게요. 뭐 이 부분 대해서는 내용 설명을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그것은 이제 심화 파트인데 첫째 항이 60이라고 했고 또 등차 수열인데 이번에는 이 TN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SN의 파생 수열이야. 파생 수열. 왜냐면 절대값 SN인 거니까. 절대값 SN이라고 하면 그래프 모양이 내용에서도 한번 설명하긴 했지만 우리 이런 거 안 다루죠. 뭐 이렇게 생긴 놈이나 이렇게 생긴 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항도 0보다 크고 공차도 0보다 크고 뭐 이놈은 초항도 0보다 작고 공차도 0보다 작고. 왜냐면 이런 애들은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봐야 다 다른 값이 나와.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조건상 보면은 19번째랑 20번째까지 그 20번째에 대해서는 대소가 나왔고 21번째 이제 같다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씌웠을 때 개형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인데 사실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위로 볼록인 상태가 나와야겠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프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같으려면은 이렇게 20번째, 21번째, 여기가 19번째.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거지. 물론 같은 게 여기서도 가능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여기가 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지. 19번째, 여기가 20번째, 21번째면 19번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적인 뭘 해야 된다? 추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그래프적 추론을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물어본 걸 이제 찾은 거죠. 다시 또 뭐 그래프 해석을 하는 거니까. 자, 잘 안 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살짝 도전 문제입니다.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류의 문제들을 대칭 등차수에 관련된 뭐 개념이 나왔고 뭐 첫 번째 항 조건 주어졌고 SN의 이제 뭐 시그마 형태 기출에 대한 변형 형태로 나와 있고 복회를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 이제 추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단원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1단원까지 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첨삭을 한 그 풀이를 기반으로 본인이 다시 처음부터 다 풀 수 있어야 돼. 풀 수만 있으면 끝이냐? 제일 중요한 항상 뭐야? 체화입니다. 체화. 수능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류의 시험 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체화예요. 능숙하게 잘하냐를 평가해. 경시대회 이런 거 아닌 이상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노벨상이나 필즈상이나 뭐 이런 거를 노려가지고 연구나 뭐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평가 그렇게 그냥 할 수만 있거나 그냥 그 능력치만 가지고 그런 걸 따지지 않아. 대부분의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잘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체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이제 스피드런도 하시고 이거 완료되시면 수업 시간에 또 테스트 한번 보시고 테스트 봐서 다 마무리되면은 뒷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 과제까지 전부 다 하면은 뭐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되겠죠. 대략적인 공부 시간은 한 3, 4시간 뭐 많으면 15시간 짧으면 10시간 한 이 정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집중해서 한번 잘 해보세요.